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우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꽤나 달라졌죠.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만 해도 폭락했던 우리 지수 때문에 공포 심리가 시장에 가득했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야금야금 상승 나와주면서 회복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전략 저희가 지금 바로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부에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팍스 통신망 이용하셔서 가지고 있는 내 종목 고민이 되신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통신망 통해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종가 상황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막판까지 엇갈린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좋았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희비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다행인 건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막판에는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또한 있었고요. 종가는 3,210선에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요, 이번 주 들어서 야금야금 올라와 줬습니다. 0.43% 상승불 켜냈고요. 81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809.27포인트가 금요일장 종가였습니다. 네, 사실 시장 분위기가요, 종목별로 차이가 났는데요. 키워드로 좀 요약을 했을 때 애플발 훈풍의 반도체 기업들은 들썩,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의 방산주들은 휘청으로 키워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아드린 이 키워드를 지금 이해를 하시고 남은 시간도 시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급 상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은 물량을 좀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오늘 900억 원대 매도했고요. 이쪽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특징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금요일 밤 10시 함께 할 마스터 소개해드리죠. 오늘은요, 수익마스터 김충성 대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지만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뛰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단기간의 수익을 빨리빨리 내주시는 분이어서 정말 난 단기 매매를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50분 집중해 보시면 정말 큰 성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역시나 팍스 통신망 알려드릴게요.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죠.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갖다 대시면 저희 링크 하나 뜨니까요. 링크 찍고 QR코드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리뷰도 함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은 6월 13일 마스터픽 종목인 달바 글로벌입니다. 오늘 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요. 24만 7,500원까지 터치를 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 2분기 외형과 이익을 모두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치면서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매수 버튼을 눌러서 수익이 너무 좋네요. 52%가 넘는 수익을 정말 차곡차곡 쌓아준 효자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 수익을 보니까 2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참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혼조로 마감을 지었고 종목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크나큰 수익 계속해서 챙겨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네모 박스만 봐도 정말 최근에 매수를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8월 5일이죠. 이때 공략을 해서 오늘 장에서 5,090원 터치를 해준 기업입니다. 역시나 14%가 넘는 수익, 정말 단기간에 빨리빨리 수익을 내주시는 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김충성 마스터와 돌아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 플랜 2부 문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가 입추였는데 내일은 또 말복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주말 사이에 건강 보양식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금요일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마스터 김충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입추면 가을의 시작이 지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 덥죠? 여름이니까 덥죠? 뭐 당연한 걸 여쭤보고 갔습니다. 내일이 말복이래요. 음, 뭐 챙겨 드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먹지 않겠습니까? 뭐 앵커님은 뭐 안 드세요? 삼계탕? 저는 내일 삼겹살 먹으려고요. 사실 닭은 아닌데 아,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피디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꼭 보양식 챙겨 드시고 더위 잘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이 참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극단적이었던 것 같다고 느꼈어요, 마스터님. 방산주가 정말 호되게 당했는데요. 뭐 재건주라든지 어닝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후한 점수를 주면서 시장에서 단발성 이지언정 열렬한 그런 환호를 좀 받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쭉 보니까요, 오늘 중심 섹터의 우두머리들은 빨간불을 많이 켜냈고요. 또 삼전의 지수 방어 역할도 함께 빛났던 걸로도 보여집니다. 오늘 금요일장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주 초에 출연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딱히 뭐 없다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제한된 등락들의 그 연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메이저들의 그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그러니까는 뭐 어디 하나를 사면 어디 하나 팔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들이는 섹터, 그 섹터 안에서도 모든 종목도 좋은 것은 아니고
또 특정 몇몇 종목들만 또 좋은 또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표 종목들 그들이 뭐 버티는 상황이니까 지수 자체는 딱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견조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좀 혼탁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뭐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종목들은 편차가 좀 상당했었던 이런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바라보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라면은 참 이 대응하기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엇갈렸죠. 뭐 코스피는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뭐 상승을 좀 한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혼조세였죠. 혼조세였는데 하락 종목도 제법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버티는 수준입니다.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장대 음봉을 맞은 상황. 근데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만회가 될 것이다라고. 네. 그랬더니 바로 만회가 돼요. 실제로 이번 주는 그 급락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이루어졌었던 그 자리까지 다 회복을 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코스닥을 놓고 보더라도 오히려 코스닥은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급락이 있었던 이런 상황, 만회가 됐고 조금이라도 좀 더 오르는 이런 그 상황이 그려졌었는데 뭐 다음 주 시장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딱히 뭐가 없는 이런 상황들의 그 연속이다라는 것이죠. 또 메이저들의 수급, 물론 이제 이 수급이다라는 것은 항상 바뀝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항상 바뀌고 또 이제 주말 아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주말 특수성이 있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말 안에 나오게 될 이슈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월요일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일단 봤을 때는 딱히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일단 보시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쪽은 모두 팔았고 기관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쪽은 모두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수급이 갈리고 있고 뭐 당연히 판 코스피는 하락했고 사들인 코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이렇듯 우리 시장은 여전히 차별화, 양극화 여전하다라는 부분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죠. 또 수급 쏠림 현상도 좀 상당합니다.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였다가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어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할까요? 네. 순환매장세는 순환매장세인데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걸 참 대응적인 부분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의 그 연속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오늘의 흐름입니다. 시작 이후에 별다른 거 없죠. 네, 내내 제한된 등락들 반복하다가 코스피의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살짝 힘이 없는 모습.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체는 빨간불 들어와 있고 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제한적 등락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네 역시나 그 오후장 들어서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좀 전개가 된 이런 상황들인데 딱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이슈가 없잖아요. 네. 네, 뭐 시장 확실하게 트렌드가 바뀔 만한 그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다음 주도 이런 모습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장의 변동성이 뭐 크게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환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약 1,900원대죠. 네, 좀 삐뚤빼뚤이긴 합니다만은 1,900원대 그리고 하단으로는 3,700원. 1,370원대 이 안에서의 그 다소간의 등락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움직이는 상황이다라면은 지수는 견조할 것이다. 오르더라도 그냥 제한적 수준의 등락인 것이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건 없겠죠. 역시나 제한적 수준의 등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을 보실 때 딱 여러분들 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지 혹은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상단을 뚫고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되면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지수는 또 이제 추가적인 그 레벨업, 이 부분들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그냥 방송 출연해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딱히 없기 때문에 지수는 견조한데 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응적인 부분들은 까다롭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략적인 부분들은 또 이렇게 또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네. 또 불가능하신 분들, 이 두 분들께 이렇게 딱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즘 시장이 뭐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네, 뭐 다만 연속성, 지속성이 안 나오다 뿐이지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에 해당하는 섹터들 수급이 우르르르 쏠립니다. 또 다는 아닙니다만 또 몇몇 종목들 또 대표 종목들은 또 그게 정말 상당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정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시장이 오히려 뭐 트레이딩하기에는 정말 상당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 보시길 바라겠고, 다만 이제 트레이딩이 좀 불가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그동안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조방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그거 매수하자고 못 하잖아요. 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보면은 지수가 지금 3,200, 네, 200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안 올랐던 섹터들 이제 막 반응하는 섹터들이 많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이제 반응을 했었고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고 또 일부 몇몇 대부분의 또 반도체들은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반도체에 대한 선점 전략 괜찮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선점 전략 괜찮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는 또 관세 뭐 크게 때린다라고 하니 그 부분이 좀 이제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바닥이니까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 특히 다는 아니겠죠. 대표 종목들로의 좀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나도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좀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 주신 이 전략들과 이야기 여러분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시장이 주는 이 신호들을 잘 포착을 하셔서 내가 팔아야 될 땐 팔고 또 살 때는 사는 전략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죠. 주말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도 좀 포착을 잘 해서 같이 월요일장에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슈 관련 부분에서는요. 저희가 정말 발빠르게 쭉 정리를 해서 팍스 통신망 안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통해서 이 부분 스캔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주말 사이에도 올라오는 이슈를 딱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니까요. QR코드도 또 활용해 보시면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했던 시장 이야기 먼저 여쭤봤고요.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LRG 넥스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반대가 돼서 오늘 여쭤보려고 해요. 오늘 방산주가 너무나도 울상을 지었기 때문에 LRG 넥스원을 가져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의 이 깊은 음봉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사실 뭐 종목 자체만 보면은 나쁠 게 없어요. 뭐 앵커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중동으로 이제 무기 수출 그러면서 이제 향후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MSCI 한국 지수 편입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자금에 대해 유입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또 이슈가 나온 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네. 뭐 거의 뭐 끝날 듯한 물론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뭐 끝날 법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좀 했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사실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우리 상반기에서 가장 핫했었던 섹터 조방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 대표 종목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뭐 사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이 LIG 넥스원이 약 2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65만 원을 찍었잖아요. 네. 3배 이상 오른 상황인데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그 고평가다.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고평가인데, 네 지금 증권사 뭐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뭐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유독 눈에 띄는 하락률을 나타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또 이제 어제 발표된 실적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454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한 56% 증가했어요. 좋은 거죠? 네. 네. 또 영업이익을 보면은 776억이라는데 역시나 지난해 대비해서 57% 이상 늘었습니다. 역시나 좋은 거죠? 네. 그럼 더불어 보면 순이익이 1,006억. 지난해와 비교하면 120% 이상 늘었습니다. 오. 네. 늘었는데 그런데 그쵸?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시장 예상치보다 아. 네, 좀 덜 나왔다. 네, 이렇게 지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매체들에서는 목표가를 좀 내려잡는 투자 의견이라고 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차후에 치더라도 그 투자 의견을 좀 내려잡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주가라는 것은 물론 이제 오르면 좋아요. 오르면 좋은데 한없이 오르기만 하면은 이거는 좀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쩌면 건강한 그 주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약간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거나 그러면서 좀 쉬어가야 하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오늘 주가의 그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했고요. 그 가격이 약 20만 원이었어요. 맞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65만 원까지 갔으니 그런데 이제 오늘 유독 이제 큰 음봉을 좀 맞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 정말 그 영향을 좀 미쳤으리라 생각하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올 만큼 또 다 와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내리는 과정들 메이저의 그 수급을 본다면은 역시나 비우호적이죠. 역시나 그 위쪽에서 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오늘 또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비교적 강도 높게 매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락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뭐 주가 바로 직전 저점입니다. 직전 저점 거의 근접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더 그 하락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선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라인이 되겠죠. 네, 약 48만 원입니다. 48만 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48만 원 선을 지켜내는 흐름들이라면은 오히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해볼 수 그런 대응을 한번 염두에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상단으로는 좀 높긴 합니다만은 65만 원 선이 되겠죠. 그리고 하단으로는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약 48만 원 정도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오늘의 하락으로 고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올 만큼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 뭐 투자 이건 하향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증권사에서 뭐 목표가를 딱 제시를 네. 하더라도 이게 뭐 바로 가거나 다 맞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뭐 지금 이 종목 방산 여전히 뭐 K 방산에 대한 뭐 유럽 쪽 글로벌 각국에서도 정말 불티나게 우리한테 팔아달라 이런 부분들의 액션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65만 원 돌파력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LG 넥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많은 방산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상반기에 올라주다 보니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고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낮추고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이 방산 섹터 관련해서 고평가 우려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JP 모간도 현대 로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시각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방산 섹터 그리고 LG 넥스원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 자세한 이슈 가장 저희가 빨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슈 정말 주말 사이에도 발빠르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국콜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국콜마가요. 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ODM이라든지 아무래도 브랜드 화장품 쪽에 대해서 시선이 부정적이긴 했어요. 이쪽 ODM 쪽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쪽 섹터 종목들은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종목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고 할까요? 수익 난 사람들, 네. 주체들 좀 팔 명분을 좀 아마 그 실적적인 부분들을 들이대면서 팔 명분을 좀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 그들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제 명분이 될 수는 없고 예. 오늘 이제 매도환 보니까는 이제 외국인 기관도 좀 매도를 좀 제법 했던데 아마 그들에게는 명분이 됐겠죠. 근데 이제 긴 후에서 보면은 저는 여전히 이쪽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 이슈가 있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분기죠.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7,300억 가량이 지금 나왔다라고 일단 집계가 됐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35억. 그러면 지난해보다 한 2.4% 조금 근소하게는 늘었어요. 네. 뭐 순이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면은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 네, 역대 최대예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뭐 시장에서 역시나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아니다.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들인데 아니, 시장이 어떻게 예상을 했길래 그랬느냐 봤더니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31억을 예상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 나온 게 735억. 어. 한 11% 가량이 좀 덜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주가가 지금 오늘 보니까는 12% 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덜 나온 만큼 지금 다 빠진 이런 케이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죠. 실적에 뭐 좋게 나오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실적보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덜 나오느냐,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겠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각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들을 한다라는 것, 물론 이제 추정치이긴 하겠습니다. 시장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괜히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예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장 전망치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실제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예상치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은 오히려 더 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 종목 관세 영향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15%는 우리가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관세 이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작용을 할 때니까 그런 이슈도 있을 겁니다. 이 주가 오늘 하락 요인.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항상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 화장품에 대한 이 많은 이슈들 여러분께 정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네,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풀렸죠? 네. 물론 한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더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 각국에서 K 뷰티에 대한 인기 여전합니다. 영국에서는 뭐 15초마다 팔린다라고 하고 일본 뭐 그래요. K-뷰티 지금 계속적으로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 중동, 남미, 동남아 할 것 없이 여전합니다 인기.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많이 맞았어요. 네, 약 3%, 약 13%가 밀렸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1%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과하게 빠진 거 아닙니까? 11%덜 나왔으면은 11% 정도 빠지는 게 맞는데 네. 네, 이게 지금 과도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거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좀 덜 나왔다 보니까 외국인 비교적 세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죠. 물론 기관이야. 그동안 내내 지금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제 외국인은 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들어온 부분들을 비하면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니까는 뭐 수급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거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도 박스권의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올 만큼 다 왔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나마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매수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급락으로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반등에 한 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박스권 상단 다시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섹터 자체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린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항상 저도 아직까지도 그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뉴스 기사에 보면 이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그 헤드라인만 보고 너무 잘 가겠다 이렇게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한 공시를 들여다보면 예상치와 또 전망치를 비교했을 때 하회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야만 좀 더 현명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방산주를 짚어봤잖아요. 오늘 울상을 지었던 방산주 전반적으로 봤고 그런데 그 반대로 재건 쪽은 오늘 좋았습니다. 시세가 나왔어요. 트럼프 그리고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주 좋았고요.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눈길이 갔어요. 메이저 수급도 들어온 상황이고 신고가를 찍었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히 뭐 없어요. 네. 네, 뭐 최근에 걸 뭐 찾아본다라면은 그 뭡니까 그 HD 현대사이트 솔루션 상장 계획을 뭐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2분기 호실적 이슈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호실적 이슈는 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건 이슈가 전해졌죠. 트럼프와 푸틴이 만난다. 뭐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트럼프가 얘기를 하죠. 뭐 젤렌스키와 푸틴이 안 만나더라도 나는 푸틴과 만나서 그 회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뭐 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뭐 50일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미사일 날아다니고 이랬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10일, 뭐 일주일로 줄인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4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난다고 한들 쉽게 결론이 날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4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글로벌 그 당사국도 당사국입니다만은 글로벌 각국 지켜보고 있는 글로벌 각국들의 그 피로감도 지금 상당히 지금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좋은 결과들, 네, 빨리 전쟁 뭐 휴전을 하든 종전을 하든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들도 그런 분위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좀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평화가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고 더불어 보면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군인도 군인이고 또 민간인 이 포로들도 지금 맞교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밑에서는 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이 관련 액션들 물밑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사실 관련주들이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쪽 섹터들도 이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네. 지레 짐작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 일단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관련주죠.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약 3% 가량 좀 올랐습니다. 뭐 탄력면으로 봤을 때는 딱히 뭐 없죠. 사실 이렇게 좀 올랐던 것은 뭐 재건 이슈가 이렇게 뭐 부각이 된 것은 아닙니다. 2분기 뭐 실적 호조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인데 재건주들에 대한 이슈가 얼마만큼의 모멘텀으로 작용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한다 계속 얘기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하나보다 했다가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했다라는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외국인이라든지 같이 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한 80만 주가량 지금 약 90만 주가량 팔았습니다. 비교적 많이 팔았죠. 뭐 기관이 사들였어요.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뭐 매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때문에 이제 메이저 수급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이제 저 밑에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좀 올라온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좀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5일선 대응을 한다거나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적인 부분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의 이 기업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슈에 따라서 연속성이 계속해서 지속될지에 대한 그 여부 계속해서 이슈 통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역시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뉴스 찾아보고 알아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구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소통 창구 열어뒀습니다.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혼자서 어려움 많이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니까요. 통신망 찍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야금야금 어찌 됐던 간에 정말 영차 힘을 내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이 급락의 상처가 회복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마스터님 지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음 주 장에서 저희가 공략해서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께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뉴로핏이라는 종목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일단 준비된 화면을 먼저 그 보시게 되면은 뉴로핏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뇌질환 AI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좀 되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또 파킨슨병 이런 뭐 퇴행성 뇌질환 그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빠르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정말 상당히 그 중요도가 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뉴로핏의 이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진단 분석 이게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합니다. 정확하다라고 해요.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여러분 잘 아시는 FDA에서 이미 허가를 좀 취득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 기술력이라든지 또 안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 좀 입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죠. 로슈. 네, 이 로슈와 기술 검증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뉴로핏의 기술을 활용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아마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미 이를 바탕으로 이제 지금 세계 시장 로슈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시장 공략과 본격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가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생겼느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얼마 차트가 얼마 안 되죠. 상장 이후에 좀 내내 그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아마도 그 로슈와 기술 계약 체결을 했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 턴어라운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충분히 더한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규주입니다. 또 지난 7월 25일에 상장이 됐다는 것이죠.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행 이슈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보호예수 물량이 출회되는 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1개월 물량이 있습니다. 3개월 물량, 6개월 물량, 또 12개월 그 이상의 물량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빠르면은 뭐 15일짜리 물량도 있고 뭐 2개월짜리 물량도 있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이 종목은 1개월짜리 물량들이 있더라고요. 약 170여만 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 25일이 되겠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1개월
되는 8월 25일에 그 오보잉 이슈로 인해서 모의 수물량이 출회된다고 하더라도 해제일이라고 해서 다 출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점이다. 또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죠. 저가 매수의 유입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주가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처음 가져오셨죠? 신규 상장된 거죠? 네. 이 시간에 처음 다룬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뇌 질환 분석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인 유로핏을 오늘 공략주로 뽑아주셨습니다. 주가를 봤을 때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기관 쪽도 10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수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말씀 주신 것처럼 글로벌 제약사와 맞손 잡으면서 다양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단기간에 가격적으로 매력 있기도 하고 수익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뉴로피 다음 주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도 관련 부분에서 시장 기대치에서 약간 아쉬운 실적이기도 해서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강원 에너지와 또 스튜디오 미르는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세 종목 리뷰 부탁드려도 가능할까요? 뭐 아까 유로핏 말씀하실 때 신규주라서 좀 의아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달바글로벌도 신규주 상장주예요. 맞습니다. 네, 뭐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물론 네. 최근에 뭐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불과 며칠 전에 차라리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 이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린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고 또 3일 뒤에도 또 이 시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조를 그만큼 한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우상향의 추세를 타는 모습이었고 중간에 조정 하지만 이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대에서 충분히 여러분께 전략적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역시 차라리 신규 매수 관점이 이제 시작이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역시나 또 직전 고점대를 넘는 탄력이 붙고 있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신 쪽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나간 모습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되고요. 투신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하반 경직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역시나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이제는 직전 고점대를 좀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화장품 섹터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긍정적으로 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신규 매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혹은 음봉이 나온다라면은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만은 고점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꾸준히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그 이전에 한 이 정도 시점에서도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약 40%까지 상승을 하는 이런 상승률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왔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이 음봉 보이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야금야금 또 가고 있습니다. 데모논터스, K-팝 데모논터스 다음 주면은 빌보드 1위 한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K-팝 데모논터스가 또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이 종목도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웹툰과 관련한 이쪽 산업을 또 밀어준다고 합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수출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여전히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유효합니다. 지금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가 그려져 있죠. 또 역시나 똑같이 그거 보면은 가격 전략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살짝 이 추세 하단에 가까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다만 바닥권이라 하더라도 추세 하단에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기보다는 음봉이라든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도 선 하나 딱 그어 놓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명확하니까 이 추세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세 종목 리뷰 도와드렸는데요. 역시나 더 자세한 이슈나 발빠른 대응 박스 통신망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사실 오늘 장에서요. 사실 아까 특징주 때 여쭤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많이 담았어요, 마스터님. 의미가 있는 수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장중에 계속 했었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강한 의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또 했고요. 소부장도 오늘 좋았습니다. 일단 심택 급등, 원익 IPS 급등, 소부장단에 대해서 시선은 어떻게 좀 다음 주에 가져가 볼까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근데 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개월 전부터 그냥 사면 된다라고 네. 항상 강조를 좀 드렸잖아요. 근데 번외의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시장을 볼 겁니다. 시장을 볼 건데 모든 섹터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봉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딱 보니까 한 30년간 네, 흐름들이 딱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네. 이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때 IMF 때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었죠. 이때가 IT 붕괴, 이때가 미국 금융위기, 또 중간중간에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요. 이때가 트럼프 1차 미중 무역전쟁, 이 아래 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가 금리 인상기, 네, 금리 인상기. 그리고 이때가 또 이제 트럼프 또 이익이 되면서 뭐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안 좋았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봐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안 좋다 하더라도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음봉 이런 거 맞는 상황이도 지금 결과적으로 좀 우상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올랐죠? 더 갈 겁니다만은 올라갈 때 따라 붙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지금 음봉이 나오는 이럴 때 따라 차라리 매수를 한다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최근에는 이때가 좀 아쉽습니다만은 하지만 돌이켜 보면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소부장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묻지 마시고 그냥 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자향 밸류체인 기업들 묻지 말고 사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또 아이들 관련해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좋았는데 SK 하이닉스는 빠지면서 반도체 투톱이 엇갈렸던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소부장단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소부장 관련주들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또 매수의 기회 잡아서 수익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꽉 채워주셨네요. 오늘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궁금증이 덜 해결이 되었다, 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 찍고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확실하게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통신망도 꼭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